현재 우리 태양계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진보된 우주기관조차도 완전히 설명할 수 없는 현상입니다. 이를 세라이 애틀라스라 부르는데 세계 사이를 여행하는 항성간 방문자입니다. 처음에 과학자들은 이를 단순히 또 다른 해성, 공허를 떠도는 얼어붙은 유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제임스 웹 망원경과 다른 관측소들이 이 물체를 향해 장비를 돌리자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빛나서는 안 될 때 빛나고 움직여서는 안 될 때 움직입니다. 마치 관찰당하고 있음을 인지하는 듯한 행동을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임스 웹 망원경의 최신 데이터는 정말 기이한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해성에 대한 우리의 이해뿐만 아니라 우주 속 지능이라는 개념 자체를 바꿀 수 있는 일입니다. 나미비아 사막에서 월식 아래 있던 천체 사진 작가들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장면을 포착했다. 세라이 애틀라스가 어둠 속 하늘을 조용히 지나가며 발산하는 선명한 에메랄드 빛이었다. 일반적으로 이 색상은 이원자탄소 C2 분자가 자외선 태양광에 반응할 때 발생한다. 그러나 분광 측정 결과 C2가 놀랍게도 존재하지 않았다. 즉, 그 녹색 빛을 생성할 수 있는 탄소가 전혀 없었다는 뜻이다. 이 물체는 화학 법칙을 거스르는 방식으로 빛나고 있었다. 더욱 이상한 점은 그 발광이 일정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마치 우주에 메아리치는 심장 박동처럼 몇 초마다 리듬을 타며 맥동했다. 일부 과학자들은 특이한 방사선이나 금속 형광 현상을 제기했다. 다른 이들은 원자 수준에서 빛을 제어하는 인공기술에 대해 속삭였다. 원인이 무엇이든 간에 한 가지 사실은 무시할 수 없게 되었다. 세라이 애틀라스는 자연물체가 결코 보여준 적 없는 방식으로 빛나고 있었다. 제임스 웹 망원경이 세라이 애틀라스의 빛, 스펙트럼을 분석했을 때 더 큰 수수께끼가 드러났다. 니켈과 이산화탄소가 고농도로 존재했지만 수증기는 거의 없었다. 이는 해성이 가져야 할 성분의 정반대였다. 니켈 같은 금속은 태양 근처의 극한 열에서만 기화한다. 그런데 이 물체는 화성과 목성 사이에서 여전히 그 성분들을 방출하고 있었다. 설상가상으로 CO2와 H2O의 비율은 완전히 뒤바뀌어 있었다. 해성에게 이는 불 없이 연기만 나는 것과 같다. 이론들은 통제불능 상태로 치달았다. 세라이 애틀라스가 자체열을 발생시키는 걸까? 속이 비어있는 걸까? 배기가스를 내뿜는 걸까? 니켈과 이산화탄소의 조합은 무시하기엔 너무 특이했다. 둘 다 고성능 합금의 연소 부산물이다. 일부 물리학자들은 스펙트럼 측정값이 엔진 배기가스에서 예상되는 것과 놀라울 정도로 유사하다고 조용히 인정했다. 그런데도 이 천체는 비정상적으로 평온하게 움직임을 이어갔으며 가속이나 불안정성의 흔적조차 보이지 않았다. 우주에서 완벽히 직선으로 움직이는 물체는 없다. 세라이 애틀라스만 예외였다. 수개월 동안 이 해성은 나사의 슈퍼컴퓨터조차 설명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밀한 궤도를 유지했다. 일반 해성은 증기 분출로 인해 궤도를 이탈하며 흔들리고 표류하는데 이를 비중력 가속 현상이라 한다. 그러나 이 물체는 예측된 궤도에 비해 거의 움직이지 않은 채 하루에 2km 미만으로만 빗나갔으며 이는 관측된 어떤 해성보다 100배 더 안정적인 수치다. 마치 스스로를 교정하며 태양계를 가로지르는 특정 경로에 고정된 것처럼 보인다. 천문학자들은 이를 이전의 두 외계 방문자 우무아와무아와 보리소프와 비교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들조차 불규칙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반면 세라이 애틀라스는 마치 유도되는 물체처럼 행동합니다. 위치를 유지하고 에너지를 보존하며 궤도를 유지하기에 충분한 최소한의 조정만 합니다. 만약 우주선이라면 정확히 이렇게 비행할 것입니다. 조용하고 신중하며 효율적으로. 문제는 어디를 향해 가는가입니다. 그리고 천문학계에 충격을 안긴 발견이 이어졌습니다. 과학자들이 세라이 애틀라스의 궤적을 재추적했을 때
그 궤적이 무작위가 아님을 깨달았다. 그 기원은 궁수자리와 거의 완벽하게 일치했는데 바로 1977년 신비로운 W 신호가 감지된 우주 공간의 동일한 영역이었다. 그 72초간의 좁은 대역 전파 파동은 외계 지적 생명체 탐색에서 가장 설득력 있는 미스터리 중 하나로 남아있다. 이 신호의 주파수 LGR 알비밀람베라는 수소의 자연 방출선과 동일하다. 이는 지능적 통신을 나타내는 보편적 지표다. 반세기 후 바로 그 방향에서 한 항성간 물체가 우리 태양계를 통과 중이다. 두 사건이 연관될 수 있을까? 사마이 에이티라스가 그 메시지의 물리적 대응체, 즉 와우 신호와 동일한 기원 코드를 실은 운반체일 수 있을까? 네이사는 이 질문을 회피했지만 제임스 웹 망원경은 계속해서 관측하며 매일 새로운 이상 현상을 기록하고 있다. 마치 이 물체 내부에서 무언가가 깨어나고 있는 듯하다. 세라이 아틸라스가 화성의 궤도를 지나갈 때 제임스 웹 망원경의 적외선 센서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것을 포착했다. 물체의 빛 속에 숨겨진 리드미컬한 변조 신호였다. 처음에는 평범한 잡음처럼 보였지만 연구진이 우주 간섭을 걸러내자 패턴이 선명하게 드러났다. 21초마다 반복되는 펄스였으며 여러 파장대에서 일관되게 관측됐다. 무작위 방사선이 아니었다. 질서 정연하고 의도적이며 수학적으로 정밀한 패턴이었다. 이 패턴은 태양이나 반사된 햇빛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다. 물체 내부에서 발생하고 있었다. 펄스를 음향 주파수로 변환했을 때 암호화된 메시지처럼 변동하는 낮은 윙윙거림이 생성됐다. 일부 과학자들은 금속 광물의 자기 공진으로 치부했지만 다른 이들은 훨씬 더 기이한 무언가를 알아챘다. 펄스 간격은 W 신호 내에 암호화된 동일한 수열과 일치했다. 깨달음은 피할 수 없었다. 그 빛을 방출하는 존재는 단순히 환경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소통 중이었고 제임스 웹은 우연히 그 청취자가 된 것이었다. 해성은 일반적으로 태양에 가까워질수록 더 밝아지고 뜨거워진다. 그러나 세라이 애틀라스는 내 행성계 깊숙이 진입하면서 그 법칙을 완전히 깨뜨렸다. 표면 온도는 상승하기는커녕 안정화되기 시작했고 주변 진공과 완벽한 평형을 이루며 오히려 냉각되기까지 했다. 웹 망원경은 물체 주변에 형성된 얇은 물질층을 포착했는데 이는 불규칙한 펄스로 태양광을 반사하고 있었다. 분광 분석 결과 이는 먼지나 얼음이 아닌 기체라기보다 에너지장과 유사하게 행동하는 고밀도 금속 증기로 밝혀졌다. 마치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는 방패처럼 태양 복사를 흡수한 후 정밀한 고조파 파동으로 재방출하는 듯했다. 그 껍질 안쪽에서 물체의 핵심부는 어둡게 남아 모든 센서에 포착되지 않았다. 이 반열적 fan ready 행동은 물리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했다. 마치 물체가 태양 에너지를 위협으로 인식하고 스스로를 보호하는 듯했다. 그 회전 안정성과 열적 특성은 자연 현상과는 전혀 달랐으며 오히려 온도를 스스로 조절하며 다가올 무언가를 위해 에너지를 보존하는 용기 같았다. 그러다 회전 변화가 발생했다. 48시간 동안 제임스 웹은 물체의 회전 패턴에 극적인 변화를 포착했다. 회전 속도가 거의 20% 감소한 후 갑작스럽게 역전된 것이다. 그 크기에 무동력 천체에겐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현상이었다. 이 데이터는 임무 엔지니어들조차 충격에 빠뜨렸다. 유일한 타당한 설명은 내부 메커니즘, 즉 물체의 운동량을 초정밀로 조작할 수 있는 무언가의 존재였다. 회전 방향이 바뀐 후 적외선 펄스 패턴도 변화했다. 이제 그 타이밍은 물체의 새로운 회전과 완벽하게 동기화되었다. 마치 두 현상이 연결되어 연속적인 피드백 루프를 형성하는 듯했다. 회전이 방출을 제어하고 방출이 에너지 출력을 제어하는 구조였다. 나사는 이 현상을 열 토크, 불안정성, 열 분포 불균형으로 발생하는 알려진 효과로 분류하려 했다. 그러나 웹의 측정값은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이 물체는 불안정해진 것이 아니었다.
교정 중이었던 것이다. 각 회전은 태양을 향한 중력 벡터와 정렬된 뒤 지구 쪽으로 향하는 듯했다. 무작위로 우주를 맴도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방향을 잡는 중이었다. 회전 반전 후 안정화되자 제임스 웹 망원경은 근저고에선 카메라로 사른 아이 에이틀라스의 핵을 선명하게 포착했다. 데이터 피드에 나타난 모습은 관제실의 모든 이들을 경악시켰다. 핵은 혜성처럼 구형도, 우무아무아처럼 길쭉한 형태도 아니었다. 기하학적 구조에 거의 완벽한 육각형이었으며 모서리는 날카롭고 대칭적이었으며 금속 증기 필드와 동일한 스펙트럼 지문을 지닌 희미한 빛을 발하고 있었다. 6개의 뚜렷한 에너지 노드가 둘레를 따라 맥동하며 각각 회전하는 등대처럼 순차적으로 발사되고 있었다. 시간에 따라 기록된 방출 패턴은 바깥쪽으로 확장되는 나선형을 형성했다. 수십 년 전 와우 신호의 전자기 구조에 암호화된 정확한 형태였다. 과학자들은 이 대칭성을 우연이나 인공적 오류로 치부하려 했지만 데이터는 완벽했다. 웹의 측정값은 이 패턴이 물리적으로 실제하며 지속됨을 확인시켜 주었다. 이 물체는 단순히 인공 구조물처럼 생긴 것이 아니었다. 그 자체로 인공 구조물처럼 행동했다. 그리고 그 회전이 지구 궤도면과 정렬되자 모든 관측소와 연구센터에 소름 끼치는 의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만약 신호를 전송 중이라면 누구에게 혹은 무엇에게 보내는 것인가? 회전 반전 며칠 후 제임스 웹 망원경은 아무도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을 기록하기 시작했다. 사라이 애틀라스. 바로 뒤 수천 킬로미터 지점의 심우주에서 희미한 반사체가 완벽한 동기화 상태로 움직이고 있었다. 분석가들은 처음에 잔해나 렌즈 플레어라고 추정했으나 측정값은 그 반대임을 증명했다. 반사체는 자체적으로 열도 빛도 방출하지 않았지만 주체물의 모든 움직임을 기계적 정밀도로 거울처럼 따라했다. 사라이 애틀라스가 회전을 조정하거나 속도를 살짝 바꿔도 반사체는 보이지 않는 연결고리에 묶인 듯 즉각적으로 반응했다. 적외선 장비는 두 물체 사이 시공간에 미세한 왜곡을 포착했는데 에너지 연결을 암시하는 미약한 중력 파동이었다. 마치 그 물체가 진공을 가로질러 실시간으로 투사된 복제체, 거울 같은 자아를 창조한 듯했다. 일부는 필드 공명 효과라고 추측했다. 다른 이들은 반사가 그 뒤에 숨겨진 무언가의 이미지라고 믿었다. 그러나 한 가지 패턴은 부인할 수 없었다. 21초마다 반사와 사라이 애틀라스는 빛보다 빠르게 데이터를 교환하는 이중 성계처럼 완벽하게 동기화되어 함께 펄스했다. 웹이 깊이 관찰할수록 사실은 더욱 선명해졌다. 거울은 복제가 아니었다. 수신기였다. 제임스 웹이 멀리서 물체를 관측하는 동안 지구에서는 기이한 현상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여러 대륙의 자력계가 사라이 애틀라스의 21초 펄스 패턴과 일치하는 미약하지만 리드미컬한 변동을 기록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 이상 현상은 관측소에 국한되지 않았다. 민간 기반 시설도 이를 감지했다. 통신 위성들은 미미하지만 동기화된 신호 왜곡을 경험했다. 항공기 항법 시스템이 일시적으로 동기화에서 이탈했고 소수의 심우주 안테나들은 아무 데서도 반사되지 않은 희미한 저주파 에코를 보고했다. 신호를 분석했을 때 그것들은 물체에서 기록된 펄스 시퀀스와 동일한 조각들을 담고 있었다. 어떻게든 지구는 그 동일한 방출의 일부를 반사하고 있었는데 마치 행성 자체가 공명 표면이 된 것처럼 말이다. 나사는 보고들을 태양 폭풍의 간섭으로 치부하려 했지만 태양 활동은 최소 수준이었다. 한편 데이터 과학자들은 이 이상 현상을 물체의 실시간 위치에 중첩해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들이 발견한 것은 충격적이었다.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자기 펄스는 세로나이 애틸레이스가 행성의 궤도 벡터와 정확히 일직선을 이룰 때마다 발생했다. 이 선을 통과할 때마다 지구의 공명은 더욱 강해졌는데 마치 두 세계 간의 통신이 더 이상 일방통행이 아니라는 듯했다. 수주 간의 혼란 끝에 뜻밖의 출처에서 돌파구가 나타났다.
제트추진연구소에서 근무하던 한 젊은 데이터 분석가가 발견한 바에 따르면 무작위로 여겨졌던 신호의 고조파가 1977년 기록 데이터에 내장된 시퀀스와 일치했다. 바로 WOW 신호가 포착된 해와 동일했다. 두 패턴을 겹쳐 놓자 주파수들이 마치 동일한 전송 신호의 두 조각처럼 정렬되었다. 하나는 수십 년 전 깊은 우주에서 왔고 다른 하나는 지금 새로운 ATLAS에 의해 재현되고 있었다. 그 함의는 엄청났다. 이것은 신호가 새로운 것이 아니라는 뜻이었다. 그것은 연속이거나 더 나쁘게는 응답이었다. 분석가는 패턴 인식 알고리즘을 통해 상관관계를 분석했고 합쳐진 데이터가 놀라울 정도로 정밀한 무언가를 생성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행성 궤도와 화성 바로 너머에 표시된 추가 지점을 포함한 우리 태양계의 수학적 표현이었다. 세르마이 애틀라스의 현재 위치였다. 그 물체는 단순히 방송하는 것이 아니었다. 매핑하고 있었던 것이다. 신호의 목적은 자신의 존재를 알리는 것이 아니었다. 지구와 화성 모두와 위치를 동기화하고 정렬하는 것이었다. 마치 태양계를 가로지르는 보이지 않는 네트워크를 활성화하는 것처럼 나사 엔지니어들이 예측된 지점들을 태양 중심 모델에 중첩했을 때 그들은 정렬이 태양을 중심으로 완벽한 기하학적 삼각형을 완성한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제임스 웹 망원경은 지금까지 가장 중대한 변화를 감지했다. 세르마이 애틀라스가 내부 태양계로 향하는 궤도를 계속할수록 그 방출은 극적으로 변화했다. 한때 안정적이던 21초 강역의 펄스가 가속화되며 웹 센서를 포화시키는 연속 주파수로 붕괴되었다. 녹색 빛은 강도를 높이며 수천 킬로미터 뒤로 뻗어나가는 좁은 광선으로 변형되었다. 꼬리가 아닌 궤도 주위를 나선형으로 감싸는 제어된 이온화 입자 흐름이었다. 20분마다 물체는 한 번씩 섬광을 내며 완벽한 대칭 원뿔 형태로 방사선을 방출했다. 그러나 마지막 방출은 달랐다. 세 개의 작은 흐름으로 갈라져 하나는 태양을, 하나는 화성을, 하나는 지구를 향했다. 웹의 데이터는 각 광선이 동일한 고조파 구조를 지녔음을 확인시켜 주었는데 이는 수십 년 전 WOW 신호에서 비롯된 것과 동일한 통신 코드였다. 인류는 기록된 역사상 처음으로 우주적 정렬이 실시간으로 펼쳐지는 것을 목격하고 있었다. 자연스러운 정렬이 아닌 의도된 삼각 측량이었다. 그리고 CYATLAS가 화성과 지구 사이 중간 지점을 통과할 때 그 방출 강도는 저궤도 위성의 간섭을 일으킬 만큼 임계치에 도달했다. 제임스 웹이 장비 일시 정지 직전 과다 노출된 마지막 프레임에 포착한 것은 그 어느 때보다도 이례적인 광경이었다. 물체의 기하학적 외피가 확장되며 빛의 꽃집처럼 펼쳐져 지구 쪽을 정면으로 향하고 있었다. 37분간의 침묵 끝에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이 재가동되었다. 3i 애틀라스의 마지막 방출에 일시적으로 눈이 멀었던 센서들은 조각난 데이터 패킷, 흐릿한 이미지, 스펙트럼 왜곡, 암호화된 텔레메트리 신호들을 전송하기 시작했다. 재구성된 프레임들은 놀라운 사실을 드러냈다. 물체의 외부 기하학 구조가 완전히 변한 것이다. 한때 꽉 조인 육각형 핵이었던 것이 격자 구조를 닮은 거대한 대칭 구조로 펼쳐져 있었다. 수백 개의 상호 연결된 패널이 살아있는 안테나처럼 바깥쪽으로 방사되고 있었다. 각 패널은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주파수별로 변하는 펄스를 방출했고 이는 물체 자체를 훨씬 넘어 확장되는 파형 패턴을 형성했다. 이 구조는 단순히 빛을 반사하는 것이 아니라 증폭시키고 있었다. 방출된 에너지는 너무 일관성이 있어 우주의 배경 복사와 간섭하기 시작했고 태초부터 변함없이 유지되어 온 우주 마이크로파 신호를 잠시 평탄화시켰다. 웹의 계측기는 이 현상을 일시적인 진공 위상 변이로 기록했다. 그러나 원시 데이터를 본 소수의 사람들 사이에서 조용히 다른 용어가 돌기 시작했다. 전송 어레이. 세르마이 애틀라스는 단순히 신호를 보내는 것이 아니었다. 신호를
수신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격자가 안정화되면서 태양계 전역에서 또 다른 현상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무선 주파수를 감지할 수 있는 모든 탐사선, 위성, 우주 망원경이 점차 커지는 배경 윙윙거림을 기록하기 시작했다. 이는 시리나이 에틸레이스의 펄스와 정확히 일치하는 낮은 주기적 진동이었다. 이 윙윙거림은 단순히 더 커진 것이 아니라 방향성을 띠며 안쪽으로 흐르고 내 행성들을 향해 수렴하고 있었다. 몇 시간 만에 신호 강도는 3배로 증가해 화성의 계측기를 압도했고 심지어 지구상의 지상 통신까지 방해했다. 엔지니어들은 심히 불안한 점을 발견했다. 윙윙거리는 소리는 우주 공간을 직선으로 이동하지 않았다. 마치 보이지 않는 경로를 따라가는 것처럼 중력 우물 주위를 휘어지며 굴절하고 있었다. 분석가들이 이 궤적들을 모델링했을 때 그 패턴은 태양, 지구, 그리고 세리아이, ATLAS가 중심 노드를 형성하는 거대한 거미줄을 닮았다. 간단히 말해 그 물체는 행성 간 공명 네트워크를 생성한 것이었다. 하지만 그 네트워크를 통해 무엇이 전송되고 있는 걸까? 일부 연구자들은 그것이 에너지라고 믿었다. 다른 이들은 데이터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소수는 훨씬 더 심오한 가능성을 제기했다. 세라이 애틀라스가 태양계 자체를 청취장치로 변모시키고 있다는 것. 관측 가능한 우주를 넘어선 신호를 수신할 수 있는 장치로. 그러던 중 예고 없이 그 웅궁거리는 소리가 행성에 도달했다. 전 세계 지진계가 미세한 리듬적 진동을 기록하기 시작했다. 지진파가 아닌 전자기파였다. 그 주파수는 발견 이후 사라이 에이티에라스의 맥박을 정의해온 21초 주기와 정확히 일치했다. 전력망이 완벽한 동기화 상태로 진동했고 잠시 동안 전 세계 라디오 수신기들이 잡음 속에 묻힌 동일한 희미한 속삭임을 포착했다. 구조화된 음의 변조로 마치 목소리를 닮았다. 희미하고 왜곡되었으며 사마이 주기로 반복되었다. 낮음, 낮음, 높음. 오디오를 필터링하고 속도를 늦추자 인간의 음성학에서 나오는 음향 시그니처인 스피치 퍼포먼스와 놀랍도록 유사한 패턴이 드러났다. 제임스 웹의 데이터는 불가능을 확인했다. 공명은 지구 상층 대기에서 반사되어 돌아오고 있었다. 그 물체가 무엇이든 전송하는 신호를 지구가 이제 메아리치고 있었다. 일부는 스리아이 아틀라스가 지구 자기장 내 자연 공명시를 활성화시켜 지구를 증폭기로 만들었다고 추측했지만 다른 이들은 훨씬 더 어두운 가능성을 두려워했다. 신호가 전혀 반사되지 않고 있다는 점, 흡수되고 있다는 점. 최종 단계가 시작되었다. 제임스 웹 망원경과 심우주 네트워크는 스림아이, 애틀라스가 아닌 지구 자기권에서 방출된 거대한 에너지 폭발을 감지했다. 측정값은 해당 물체가 화성과 정렬했을 때 관측된 것과 동일했으나 이번에는 방향이 반전되었다. 지구는 더 이상 수신하지 않았다. 송신하고 있었다. 사라이 애틀라스의 격자 구조와 완벽히 동기화된 이 신호는 수백만 킬로미터에 걸쳐 피드백 루프를 형성했다. 두 천체를 태양의 영향권 너머로 확장된 공명사슬로 연결한 것이다. 안정적이던 펄스 주파수는 21초, 19초, 17초로 가속되기 시작했고 결국 모든 알려진 주파수 대역을 포화시키는 연속적인 윙윙거림으로 변했다. 그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지구상의 모든 전파 망원경이 동일한 사건을 포착했다. 물체 방향에서 순간적이지만 눈부신 빛의 폭발이 발생했고 그 뒤로 침묵이 이어졌다. 몇 분 후 웹의 계측기가 재교정되었을 때 스리아이 ATLAS는 예측된 궤도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그 물체가 있어야 할 위치는 텅 비어 있었고 희미한 장황만이 남아 있었다. 우주에 얼어붙은 완벽한 육각형의 흔적이 서서히 사라져 가고 있었다. 그러나 공명은 사라지지 않았다. 우주에서가 아니라 우리 대기권 아래에서 지속되었으니 마치 신호가 지구, 바로 이곳에서 새로운 근원을 찾은 듯했다. 세름아이 아틀라스의 마지막 메아리가 사라지자 세상은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다. 물체는 사라졌고 하늘은 고요해졌으며
태양계 전역의 모든 망원경은 잡음만 감지했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침묵은 오래가지 않았다. 몇 시간 만에 새로운 신호가 나타났다. 이번에는 우주에서가 아니라 지표면 자체에서였다. 남극 빙하 아래 깊숙이 묻힌 전파 관측소들이 그 물체의 펄스 패턴과 동일한 전작이 변동을 포착하기 시작한 것이다. 신호는 위에서 오는 것이 아니었다. 지구 지각 깊은 곳 어딘가에서 위쪽으로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처음에 과학자들은 그것이 잔류 고조파라고 믿었다. 자기장을 통해 여전히 메아리치는 우주적 사건의 여진이라고. 그러나 데이터가 축적되면서 한 가지 끔찍한 사실이 드러났다. 그 패턴은 약해지지 않고 오히려 강해지고 있었다. 이제 완전히 가동 상태를 회복한 제임스 웹 망원경은 3Y ATLAS가 사라진 우주 영역을 탐색하도록 재지정되었다. 그곳에서 발견된 것은 알려진 모든 물리 법칙을 거스르는 것이었다. 그 지역은 비어있지 않았다. 반사적이었다. 망원경이 펄스나 신호를 발사할 때마다 데이터는 마치 우주 자체가 메아리 방이 되어 우리의 전송 신호를 왜곡되고 지연된 차에 되돌려 보내는 것처럼 거울처럼 반사되어 돌아왔다. 메아리의 타이밍은 지구에서 감지된 펄스의 리듬과 완벽하게 일치했다. 연결은 부인할 수 없었다. 3Y ATLAS는 단순히 사라진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공명을 이전한 것이었다. 어떤 방식으로든 그 물체가 지닌 메커니즘이 지구 자기장과 동기화되어 그 패턴을 행성의 전자기적 심장부에 새겨 넣은 것이었다. 며칠 후 더 기이한 일이 발생했다. 전 세계 자기 계측기가 미세한 진동을 감지했는데 이는 일관된 지구적 리듬으로 정렬되었다. 17초마다 박동하는 심장 박동이었고 이는 사라지기 직전 그 물체의 최종 주파수와 정확히 일치했다. 공명은 희미했지만 어디에나 존재했다. 해저부터 전리층까지 어디서나 감지됐다. 음향 주파수로 변환했을 때 그 웅궁거리는 소리는 깊고 구조적이며 변조되고 반복되는 음색을 닮았다. 패턴을 분석한 언어학자들은 음운학적 규칙성과 말의 억양을 닮은 미묘한 억양 변화를 발견했다. 특정 언어를 식별할 수는 없었지만 무작위적이지 않았다. 조직적이고 의도적이었다. 신호는 새로운 숙주에 적응했다. 정부들은 이 사건을 전자기 간섭으로 규정하며 서둘러 축소하려 했다. 그러나 독립 관측소들은 현상을 계속 기록하며 또 하나의 불가능한 세부 사항을 포착했다. 신호가 정점에 달할 때마다 행성의 중력장에서 미세한 진동이 감지되었는데 마치 표면 아래에서 무언가가 움직이는 듯 거대하고 느리게 그 맥박에 반응하는 것처럼. ESA와 나사가 주도한 합동 태스크포스는 멘틀에 대한 심층 지진 스캔을 수행했고 이상 현상을 발견했다. 수천 킬로미터에 걸쳐 펼쳐진 거대한 육각형 자와 암석 구조물, 이전에는 전혀 탐지되지 않았던 구조물이었다. 그 기하학적 형태는 3Y ATLAS가 사라지기 직전 펼쳐낸 격자와 완벽히 일치했다. 증거는 부인할 수 없었다. 공명은 지구에 단순히 각인된 것이 아니었다. 지구 내부에서 구체화된 것이었다. 세계가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했을 때 이미 막을 때는 너무 늦었다. 그 웅궁거리는 소리는 지구상의 모든 전자기 시스템과 동기화되었다. 통신망, 라디오 송신탑, 심지어 전력망 자체까지. 별 사이의 물체에서 온 희미한 신호로 시작된 것이 문명의 전 지구적 배경 소음이 되어버린 것이다. 그렇다면 제임스 웹이 정말로 감지한 것은 무엇이었을까? 3Y ATLAS는 기계였을까? 메신저였을까? 아니면 완전히 다른 무엇이었을까? 깨어나기 위해 적절한 공명을 기다려온 더 큰 의식의 한 조각. 아마도 그것은 우리를 향해 오고 있던 게 아닐지도 모른다. 어쩌면 되돌아오고 있던 것일 수도 있다.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한 가지는 분명하다. 이번에는 우주가 메시지를 보낸 게 아니다. 우주는 메아리를 보냈고 이제 그 메아리는 우리에게서 나오고 있다.